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전술적 자산 배분, 마켓 타이밍 전략, 일종의 동적 자산 배분이에요. 그리고 S&P 500, 그리고 이렇게 정적 자산 배분. 옛날에도 한번 했지만 요 결과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unsophisticated 주식 채권 자산 배분, unsophisticated는 다모다란 교수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죠? 요즘 그 네티즌들이 좋아하는 말로 무지성 정적 자산 배분입니다. 무지성 정적 자산 배분. 자, 미리 결론 내리면 동적 자산 배분 그런 거 하지 마라. 4개월째 올 들어 이 4개월째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수익 났다가 본전됐다가 손실 봤다가 하는 이런 시장의 변덕스러움은 또 조바심과 짜증으로 지금 내가 하는 투자 전략이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매매 버튼으로 손가락이 가죠. 하지만 패시브 인덱스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팔사팔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냥 buy and hold forever예요. 돈 필요하면 팔아서 찾아 쓰고. 아무튼 이런 동적 자산 배분이 백테스팅과 그 전략상의 수익률은 인덱스보다 높고 변동성은 낮고 그런 걸 이제 백테스팅 상에서 보여줬지만 실전에서 이런 거 안 통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공부하고 고심하고 여러분 스스로 만든 그런 투자 전략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남들이 이렇게 백테스팅 해주는 그런 뭐 동적 자산 배분 그런 전략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다. 뭐 한 몇 개월 정도 유지해 보다가 수익률이 변변치 않으면 다른 또 투자 전략으로 옮겨가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손실 본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마켓 타이밍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또 이에서 자산 배분에서 동적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마켓 타이밍을 해보겠다라는 거는 인지부조하죠. 인지부조. 형용모순입니다. 그죠?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연금저축은 하기 싫다. 이거하고 같죠. 그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장기 투자를 유도해주고, 장기 투자 못하고 중간에 탈퇴하면 무시무시한 페널티 과세를 하는 이런 연금저축이 장기 투자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하기 싫고, 일반 계좌에서 개별 종목, 레버리지, 그런 걸로 장기 투자하고 싶다. 라는 건 인지부조하다. 그래서 존 보글이 뮤추얼 펀드 상식에서 자기는 이 업계에서 50년을 일했지만 저렇게 현금의 주식으로 채권으로 다시 또 채권의 주식으로 하는 저런 동적 자산 배분 마켓 타이밍 전략이 성공했다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전략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대가들의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셔야 돼요. 이하 요 내용은 옛날 방송에서 한번 했던 내용이니까 블로그에서 그냥 원고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 존 보글의 이 내용을 다모다란 교수가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의 그 현금 보유량을 살펴보면서 마켓 타이밍이 유효한지를 분석했습니다. 다모다란 교수가. 그래서 뮤추얼 펀드는 시장 상황을 좋게 보면 현금을 적게 보유하겠죠. 시장 상황을 베어리시하게 보게 되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겠죠. 자, 이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데 실제 이 뮤추얼 펀드 현금 보유 상황을 보면 전형적으로 시장 상황을 뒤쫓아가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요 도표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자, 파란색이 스톡 리턴입니다. 주식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저 도표를 보시면 현금 비중을 보면 시장이 안 좋았던 해 다음에 현금 비중이 상승을 하더라. 전형적으로 시장을 뒤쫓아가고 있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좋았던 해 다음에 감소한다. 좋았던 해에는 그해 현금 비중이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해 현금 비중이 적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서서히 감소시키더라. 즉 전형적으로 예측력이 없는 한 발 늦은 대응이고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산다는 얘기죠. 자, 펀드 매니저들도 결국 저렇게 개인들과 비슷한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더라. 그럼 이제 이 마켓 타이밍 전략을 구사하는 동적 자산 배분 펀드, 전술적 자산 배분 펀드와 S&P 500 그리고 무지성 정적 자산 배분 펀드들 성과를 비교해 보면 옛날 영상에서도 했지만 자, 다모다란 교수의 요 도표를 보시면 요 기간 동안 그리고 요 기간 동안 이 10년 5년 동안 이 펀드들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물론 S&P 500의 수익률이 가장 좋죠. 하지만 전술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 펀드들의 성과가 이 카우치 포테이토 그러니까 이 소파에서 감자칩만 먹고 텔레비만 보는 사람들 이런 게으른
게으른 이런 정적 자산 배분 펀드들도 이기지 못해요. 그죠? 이렇게 마켓 타이밍 열심히 한다고 그래봤자 그냥 가만히 놔둔 이런 정적 자산 배분 펀드들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전 기간 통틀어 운용되는 마켓 타이밍 전략 펀드들, 이 다모다란 교수가 100개 이상의 펀드들을 분석했어요. S&P 500도 이기지 못하고 정적 자산 배분 모델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백테스트 수익률이 어떤 동적 자산 배분 백테스팅 수익률이 모델상에서는 전략 모델상에서는 S&P 500보다 수익률도 높고 변동성도 낮고 이렇게 과최적화 백테스팅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주요 투자은행의 전략 애널리스트들이 권장한 자산 배분 비율을 따라서 투자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자, 뭐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뭐 허접한 그런 동적 자산 배분 펀드가 아니라 동적 자산 배분 모델이 아니라 이렇게 골드만삭스 그리고 JP 모간 이런 투자 전략가들의 마켓 타이밍 전략을 이용한 그런 동적 자산 배분 모델을 따라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로버 블렌드는 그냥 정적 자산 배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역시 저 투자 전략대로 투자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S&P 500 이기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정적 자산 배분 모델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이 평균적인 동적 자산 배분 그리고 최악의 동적 자산 배분 모델은 이 평균적인 정적 자산 배분 모델도 이기지 못하고 가장 베스트 마켓 전략이 그나마 로버 블렌드 정적 자산 배분 모델을 이겼지만 하지만 여기서 이제 비용과 세금을 빼면 여기에는 이제 비용과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비용과 세금을 빼면 과연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S&P 500은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최고로 잘 맞힌 전략 애널리스트의 권고대로 투자를 했더라도 S&P 500을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평균적인 전술적 자산 배분도 S&P는 물론이고 이 로버 블렌드 정적 자산 배분 모델도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역시 저런 동적 자산 배분 모델에는 비용과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자, 비용과 세금을 포함하게 되면 역시 수익률에서 1%에서 4%포인트 S&P를 언더퍼폼하게 될 것이다. 수익률을 깎아먹을 것이다. 그러면 정적 자산 배분 모델을 이기기도 힘들 것이다. 자,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